제가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낀 세대, 중간 관리자, 이분들이 제일 힘드세요. 또 이제 새롭게 회사에 진입한 젠지들의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왔는데 내가 알았던 회사가 아닌 거죠. 게다가 생성형 AI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좀 예고되고 있어서 업무 환경이 엄청 변했고 세대도 엄청 달라진 것 같고 이거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게끔 급변하는 것 같은데 그 급변하는 환경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게 가장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죠.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굉장히 외롭고 지치고 불행한 인생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걸 포착하는 게 여러 레벨의 직원들이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도적으로 일하기보다 지시한 일만 수행하려 한다. 이거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닌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칭찬이죠. 네. 사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바다예요, 바다.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줄 거를 생각하려면 안 되고요. 인간은 누구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를 다 갖고 있거든요. 네. 되게 도전적인 문제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문제를 풀어야겠어 내가. 풀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의지, 동기라고 하죠. 쉬운 문제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작동해요. 보상으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잘 굴러간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는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쉬운 과제를 루틴하게 푸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요즘에 리더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3요라고 하죠. 왜요? 제가요? 지금요? 지금 우리 구성원들이 회사 밖에 나를 더 추구하는 것 같다. 또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쓴다. 주식, 쇼핑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걸 보면 화가 난다. 그다음에 엔잡을 많이 한다. 왜 회사 밖에 나를 추구할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모자라서 딴 데 가서 더 일을 하려고 그게 또 주요한 성취라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인정받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이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거두는 나의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들이 있는 거죠. 톱니바퀴의 어떤 한 부분이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내 의미를,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인간 본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윗세대의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욕망은 이해한다. 그치만 진짜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욕심이죠.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지옥을 만드는 것도 동료죠. 그렇죠. 이게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모든 리더가 궁금해요. 뭔지.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편은 좀 짠하실걸요? 얘기 네네네네. 들으시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구성원들은 저희도 혼밥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부장님과 먹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인간의 본성의 측면에서 좀 보고 싶어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성은 기본적인 동기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또 보면 약간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부장님이 잘못 센싱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거하고 외로움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구별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구성원들도 리더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시큰둥해요. 그런 구성원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더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그 리액션도 너무 중요하다. 리더를 춤추게 하는 거는 구성원의 피드백이다. 오, 네. 예. 새로 이제 들어온 구성원은 네. 선배들이 왜 저 도구를 쓰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배가 뭐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선배가 좀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거 아닌가? 야, 그거를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진짜 꼰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배들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도전이죠, 도전. 배워야 되는 거죠. 힘듭니다, 우리 X세대분들. 이 라떼는 마리아에 깔려있는 맥락을 보면 내가 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선배야 라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관점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 부분이 그 자기 객관화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내 입장에서 내 자신을 메타인지를 잘 하고 있느냐. 사실 대부분의 갈등은 메타인지를 잘 못해서 일수 있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사실 많은 문제가 풀려요. 좀 전략적으로 무능해지자. 전략적 무능. 네. 요즘에는 뭐 퇴사도 카톡으로 보낸다라고. 결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왜 메신저로 하느냐, 너무나 저는 이해가 돼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의 출렁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왜 이 디지털 세대가 카톡이나 문자나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기저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할 때에 소통하겠다.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 네. 상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는 대면이 자연스러운 종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되게 유명한 이론이 있잖아요. 네. 그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실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20-30% 정도일 것이다. 나머지 7-80%는 어디서 오느냐를 생각해보면 네.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를 보거나 네. 아니면 표정을 보거나 네. 아니면 시선의 위치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의 큐거든요. 다음 질문은 회의 시간의 대부분을 팀장님이 혼자 말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현실인가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누가 리더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별 시덥지도 않은 얘기인데 다 웃어줘요. 그러면 그게 리더다. 그게 사장이다. 잘 되는 회의들을 보면 다들 약간 접신한 사람들처럼 낡은 정신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는 누가 냈지만 흐르고 진화하는 거거든요. 외계인이 와서 보면 도대체 이게 누가 팀장인지 모르겠어. 대부분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지 않은 그런 것을 보면 다 누군가가 낸 아이디어냐를 따지는 조직이에요. 약간 텃세 행위 같은 거. 네. 저 사람이 나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네. 나보다 빨리 와서 승진하지 않을까? 우리가 타자를 만날 때, 타 집단을 만났을 때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X축, Y축을 보면 일사분면에 있는 쪽이 유능하면서 따뜻한 거죠. 것.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집단은 존경받는 네. 대상이에요. 그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대체로 유능하면은 차가워요. 보통 질투의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따뜻하지 않은 거군요. 예, 질투받는 예, 대상은. 되게 똑똑한데 근데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자기가 질투받고 있다고 그러면 따뜻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건 아닌 거구나 라고. 반성하셔야 될 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무능하지만 네. 따뜻한 경우도 있어요. 네.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다정한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좌표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되게. 요즘 신세대 직원들은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적이다. 이기주의는 조직에 해를 끼칩니다. 개인주의는 그렇진 않아요. 가장 밀접한 개념이 자율성입니다. 참 젊은 분들한테 계속 불편했느냐. 조직의 논리를 강요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장님이 시키는 일 꼭 해야만 했었고 내 프로젝트는 없고 자율성을 훼손됐다고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동료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퇴근을 한다. 주변에선 다 일하고 있는데 나는 내일 끝났으니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일까요? 개인주의적인 행동일까요? 이게 되게 네, 중요한 되게 미묘한 네,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성차별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양성에 대한 이슈 같아요. 모든 임원들이 다 남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반절의 목소리를 네.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입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페르소나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두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생명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의 출현입니다.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조상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유전자 세트가 일종의 칵테일을 만들어야지만 이 자손을 만들어내는 네. 어떤 회사가 하나의 생태계라고 본다면 길게 가기 위해서 별절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성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